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이번 시간은 디지털 마케팅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조금은 이론적일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 결국엔 좀 더 실행을 위한 기획, 이런 거에 대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기획을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예. 선생님들은 이게 다 완도가 고향이시거나 완도에 아마 되게 오랜 시간 되게 거주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완도의 가장 큰 자랑이 뭐세요? 완도 주민으로서.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제가 다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어디 가서 어떤 것을 내가 촬영을 할까, 그런 여행에 대한 그냥 뭐 놀러 가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기획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뭐가 유명한지 이걸 보는데, 이게 관광객의 입장으로만 보는 것도 사실은 뭐 좋죠. 관광객 입장으로 보는 거는 관광객이 좀 편리하고 좀 유명하고 이런 것들 찾아가니까. 근데 저는 좀 약간 달라가지고 현지 주민들이 좀 좋아하는 데가 어딜까? 조금은 이런 노포집, 약간 시설은 허름하지만 그래도 현지 주민들이 많이 가는 그런 뭐 맛집이라든지 좀 재밌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 어딜까?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 이제 완도에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뭔가 온라인 영상 강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면을 할 수 있는 강의라고 하면은, 제가 뭐 아는 지식을 선생님들께도 많이 드리겠지만 아마 그런 또 재밌는 지식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조금은 좀 아쉬움이 느껴지고요.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느꼈던 거는 완도 하면은 완도 자체보다 확실히 완도 주변에 있는 섬들이 대표적이라는 것들이 확 들었습니다. 완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저는 윤선도 원림이었어요. 세현정, 독일도의 세현정. 그래서 언젠가는 꼭 가봐야겠다 했는데, 요번 여름에 제대로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길도, 그 윤선도 원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뭔가 그런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풍경 자연적으로나 굉장히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는 청산도, 청산도가 많이 들었어. 그런 굉장히 완도를 대표하는 그런 아이템이다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꼭 보는 게 전부는 아니죠, 관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완도 하면은 전복이 원래 사실 제일 유명해요. 먹는 것 쪽으로도 많이 이제 여행을 했을 때. 근데 저는 이 곱창김, 이 김이 나는 완도김이 제일 사실은 전국적으로 좀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여름에 갔을 때도 완도에서 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완도에서 뭘 사가지고 갈까 하다가, 전복은 뭐 이동에 대한 그것도 있고 하니까 전복보다는 곱창김을 샀습니다. 곱창김을 저만 산 게 아니라 뭐 우리 저기 부모님, 뭐 양가 부모님과 우리 친척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두루두루 샀습니다. 미역도 사고. 그런 해조류 쪽이 워낙 저는 완도가 유명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곱창김을 가지고, 사실 이 곱창김으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밥을 싸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밥 싸 먹을 때 보니까 김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 갔을까요? 아니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제가 물어봤죠, 와이프한테. 그게 맨날 저녁에 맥주 먹어서 그 김을 안주를 해 먹다 보니까 정작 밥은 거의 한두 번 싸 먹었나? 그리고 거의 그냥 맨김. 어. 아, 근데 야, 그냥 먹어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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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더라고요. 물론 그 곱창김을 잊지 못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한번 쇼핑을 할 때 곱창김 있길래 맛을 봤습니다. 저는 그 완도의 느낌을 잊지 못해가지고, 근데 아니야 역시 완도의 곱창김 최고였습니다. 딴 데서는 별로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완도의 곱창김, 정말 정말 진짜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맛과 퀄리티. 저는 그래서 완도를 대표하는 거, 보길도, 청산도, 곱창김, 이 세 가지를 꼽겠습니다. 한번 그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 완도를 대표하는 거 내가 뭘 알리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케팅 기획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완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 그죠? 근데 완도를 제가 이전에 몇몇의 지역을 제가 사례를 분석을 하고, 그 밖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그런 관광에 대한 마케팅이나 컨설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그 밖에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굉장히 지역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소비자 입장으로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완도를 봤을 때 생각보다 컨텐츠들은 넉넉히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뭔가 모르게 좀 탁 머릿속에 와닿는 것들이 좀 없다. 그런 부분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을 아마 완도군 행정에서 조금 더 집중 있게 한번 촥 가자라고 해가지고 완도군 섬여행 등대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더 완도를 더 관광으로 활성화시키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에 어쨌든 관광 콘텐츠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 키워드를 좀 더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완도가 유명한 관광지도 많이 있죠. 근데 이 고유의 섬문화, 완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 포인트, 이거 뭐 제가 데이터로 추출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검색 몇 번 해보고 제 머릿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완도 관광 콘텐츠 개발에 뭐가 있을까? 고유의 섬문화, 숨겨진 관광지. 그리고 생각보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가장 쉽게는 완도, 청해진, 뭐 장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청산도, 서편제, 뭐 윤선도, 원림, 뭐 어부사시가 뭐 굉장히 사실은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은 이런 섬문화와 숨겨진 관광지,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핵심 키워드로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아마 굉장히 전국에서 아마 거의 탑을 달릴 정도로 이런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멋진 섬 여행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새로운 관광지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보가 중요해요. 정보. 맨날 홍보해봤자 여기를 모르면 관심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쇼잉하고 유명한 사람이 뭐하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여기란 곳이, 이곳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기초적인 그런 정보, 지식은, 그러니까 정보를 좀 알리는 게 신규 관광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정보만 해서는 근데 안 되고요. 정보만 이거 하면은 정보는 못 가요. 잘못하면 공부가 돼. 여행이 공부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 정보 플러스 여기는 안 썼지만 재미, 그쵸? 재미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신규 관광지에 대해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정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플러스 재미는 항상 있어야겠죠. 이러한 정보성 있는 신규 관광지에 대한 마케팅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콘텐츠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정보와 그런 소식,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풀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 콘텐츠에 있어서는 이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 콘텐츠는 어떻게 만드느냐. 재미는 내용에도 재미가 있지만 만들어내는 방식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뭐 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뭔가 코믹 요소의 이쁜 뭔가 그림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사진, 실사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뭐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거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현실 세계, 내가 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광지에 마케팅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이런 지식도 우리가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마케팅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케팅,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완도에서 윤선도 원림 그 세연정에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윤선도 원림 세연정을 마케팅 트렌드에 맞게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채 우리가
현대 마케팅 트렌드에 맞게끔 재해석이 한번 필요하겠죠. 네. 이제 그쪽에서 어부사시가라는 그 굉장히 대명 서사시를 우리 윤선도 선생님이 만들었죠. 근데 그 세연정이 뭐 하던 곳인가요? 예. 그 세연정에서는 뭔가 뭐 풍류를 즐기고 뭔가 자신이 학문을 닦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던 그런 연애의 장소입니다. 그 연애의 장소를 마케팅 트렌드에 맞춰서 하면은 일종의 파티 장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마케팅 트렌드에 조금 더 가미가 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노출할 건가? 그래서 그 마케팅 활동하는 공간, 장소, 매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SNS든 블로그든 뭐 유튜브든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광지는 정보성, 기본적으로 컨셉을 내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들어진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할까? 그러기 위해서 마케팅 트렌드와 그런 마켓의 활동, 매체, 공간은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되는 이 완도 관광, 완도금, 선여행 등대 이런 거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지식들은 필요한 지식이다라고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거는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답도 아니에요. 물론 그 공부를 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스텝 바이 스텝은 되죠. 한 단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경험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보고 내가 직접 또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 뼈대를 가지고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해야겠죠. 예. 그래야지만 내 거로 되고 어느 순간인가 쑥 커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향으로 가실 때 제가 한번 드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할 때. 제가 이제 마케팅 팀장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팀원들을 마케팅 기획서를 받아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항상 조금은 냉철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한테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예약을 해? 그 사람들이 다시 뭔가 후기를 남겨? 이런 것들을 조금 냉철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기획을 조금 더 완성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품, 서비스, 뭐 그런 나의 상품이죠. 하여튼 그런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뭐 그쪽 고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오는가, 그러니까 뭐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엇인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린 뭐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광고를 해? 프로모션을 해? 쿠폰을 줘? 뭐 등등 있죠.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어쨌든 우리가 여러 활동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원했던 그런 액션을 취하는가, 예약을 하는가, 방문을 하든가, 적어도 댓글이라도 한번 남겨주든가, 그죠?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액션을 해가지고 방문을 하든 예약을 하든 구매를 하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재구매, 재방문, 재예약을 또 하는가? 안 하면 왜 안 하는지라는 그 고민이 또 필요하거든요. 결국에 한번 뭔가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잘 돌아서 했는데 아니네. 그러면은 더 무서운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왜? 또 뭔가 또 다른 전파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적극적이지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그 원하는 피드백, 후기를 남기는가. 좋든 나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기를 남기는 거는 이 사람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랙티브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는 관여도가 올라갑니다. 그 고객의 입장에서 관여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계속 생각을 더 많이 한다 하는 거거든요. 이 고객한테 생각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기업에서는 수많은 돈을 들입니다. 그게 마케팅이거든요, 결국에는 기업에서. 근데 우리는 돈을 안 들이고도 최소한 나의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도 그들이 나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결국 후기를 남기는가, 이게 같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 전체적인 걸 떠나서 또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그런 환경이 되겠죠. 거시적이야. 아, 요즘 날씨가 안 좋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래. 요즘 뭐 이래 저래. 막 이런 것들, 그런 문제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마켓의 시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앞서 우리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라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지금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국민여행조사, 문화관광연구에서 하는 국민여행조사에 대해서 국내 여행에 대해서 그 국내 관광객들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통계 조사 지표입니다. 요거 좀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우리나라 국내입니다. 해외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내 관광, 방문지 선택 이유, 우리나라 국내 관광이 있어가지고 볼거리 제공, 그 다음에 여행의 지명도, 이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있는 게 이동 거리. 아무래도 장거리 이동하면은 시간적 제약이 많이 받기 때문에 어쨌든 볼거리가 많고 지명도가 있는 거. 그죠? 어느 정도 수긍이 가죠? 특히 여행의 지명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담으로 제가 이제 하나투어에서 마케팅 팀장까지 했었으니까 그때 보면은 한참 그 베트남이 뭐 사실은 코로나 전까지도 엄청나게 떴었죠. 근데 저는 뭐 사실은 학창 시절부터 세계적으로 배낭여행도 다니고 거의 매년에 두세 번 이상은 개인적으로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베트남도 가보고 다 했는데 이 베트남을 가시는 그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몇몇 통계조사는 아닙니다. 몇몇 분들한테 왜 베트남 선택하시냐고 물어보면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기 옆집에 누구네도 가니까 나도 가야지. 야, 그게 그렇게 좋다며. 옆집에 뭐가 좋다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행의 지명도가 TV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주변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지명도가 높아요. 왜? 누군가 한 명 갔다 왔는데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해. 아, 거기는 정말 꼭 가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여행의 지명도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베트남이 어느 순간 근데 괜찮아 하면서 야, 여기는 안 가보면은 진짜 말을 못 끼겠다. 여행의 지명도.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여긴 나도 갔다 와봤어. 이 여행의 지명도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 약간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행 정보 획득 경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마케팅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런 내용도 다 중요합니다. 마케팅 기획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주변인, 이 구전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뭔가 주변에서 말해주는 거, 이 주변인이 39% 월등합니다. 국내 관광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옆에서 누군가 갔다 온 분이 추천해주고 뭐 해주고 이러면은 그래?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설마 나한테 그치 나랑 비슷한 성향이니까 만났겠지? 이 사람 좋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찾아가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과거 방문 경험. 근데 과거 방문 경험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편한 게 좋은 거죠, 뭐. 전에 갔다 와가지고 편했으니, 그치? 내가 또 뭔가 정보를 찾고 뭐하고 고민 없이 갔던 데서 조금만 식당만 바꿔, 펜션만 바꿔, 보는 것만 다음에 못 봤어, 요거 하나 더 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 방문 경험. 요걸 통해서 다시 내가 간다라고 하는 여행 정보 획득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터넷, 모바일. 이게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취득입니다. 근데 이게 11.2%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이 주변인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상당 사실은 매칭이 돼 있긴 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 주변인이 과거에는 이 만나서 대면으로만 뭔가 서로 어디 추천해주고 했다가 이제는 모바일 환경,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이 디지털 정보로서도 사실은 이 매우 친한 사이도 있지만 SNS 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라이트한 관계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거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이런 디바이스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횟수는 뭐 가족, 친구, 연인 많이 있고요. 요거 있다. 여행지에서 활동.
우리 선생님들은 뭘 가장 많이 활동하세요? 여행지 가면 뭘 먼저 가장 하고 싶으세요? 예, 그렇죠. 지금 자연 및 풍경 감상, 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일 정말 열심히 하죠. 그러기 때문에 자연 및 풍경 감상, 휴식 및 휴양, 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관광.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국민이 그 음식 비평가이기 때문에 음식 관광이 그렇게 있고요. 그 밖에 역사 유적지 이런 것들은 좀 빈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조금 더 시간적 여유와 조금 더 그런 관광 여행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좀 더 이게 지나면은 뭔가 내가 좀 추구하는 방향대로 이런 일반적인 노멀한 이런 부분들보다 유적지라든지 그런 섬의 문화, 그런 역사, 뭐 이야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 봅니다. 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네요. 국내 여행의 소비 행태.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여행지 지출 비중입니다. 음식 정비를 그러니까 사전에 뭐 사전 지출 비용 빼고 내가 여행을 출발해서 쓰는 비용, 음식 정비가 가장 높습니다. 결국에 우리 그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음식 비평가라고 하는 그 재미있는 그 포인트, 음식점 그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 밖에 교통비, 쇼핑비, 숙박비 등등등등 이렇게 소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키워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들어가죠. 아마 관심 있는 정보 찾는 거야. 이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 포인트를 잘 집어내는 게 시장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관광 이 정보 획득 경로에 있어가지고 관광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전체로 봤을 때 어디서 그 환경에서 어느 매체에서 주로 정보를 얻어가느냐. 주변인 경험 이런 걸 뺐을 때 보시면은 이게 진한 색깔이 그 2019년도입니다. 예. 그랬을 때 포털 사이트가 62.6%. 역시 우리 전체 7, 80%의 검색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의 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우리나라 네이버 포털이 그만큼 정보원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블로그도 비슷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NS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라이트하냐, 이게 뭔가 굉장히 가볍냐, 굉장히 깊냐, 이런 관계에 의한 정보 추천, 정보 획득, 이게 SNS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사이트, 아직은 작지만, 유튜브 얘기하는 거죠. 아직은 작지만, 이게 동영상을 보는 거는, 그 유튜브를 보는 거는 시청하는 시간과 몰입하는 몰입도가 좀 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1%가 딴 거에 영향력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 밖에 기타 사이트들이 있겠습니다. 요 네 가지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정보의 취득, 우리는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 우리 시장과 교감하고 있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 관광객을 알자. 이거는 그 관광객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방문이나 이걸 떠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완도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장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디지털 시장. 사전에 내가 방문을 계획하고 뭔가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사전에 온라인에서 정보 취득하면 다 결정이 됩니다. 물론 요즘은 모바일 때문에 현재 가서도 계속 검색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면서 그 안에서 내 여행 활동을 하지만 어쨌든 모든 이 디지털 환경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선 디지털 관광객이 어떤지 알아봅시다. 이게 우리 올해 2020년 1월부터 이게 12월 중순까지의 이 완도에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라든지 블로그, SNS, 트위터 등등등등 여기서 완도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쫙 뭔가 빈도수나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게 글자 크기가 큰 거는 빈도수가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관련된 키워드 중에 완도에서 관광 관련된 거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완도 취할 때 뭐 해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남해안 완도 하면은 남해안이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굉장히 사실은 많이 연관돼 가지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행, 그쵸? 완도 여행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도 하면은, 저는 전복보다 저게 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해조류, 김, 미역. 네. 그래서 완도는 해조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완도의 가장 첫 번째, 복일도, 청산도, 그죠? 가장 지명도 있는 키워드, 이런 게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섬이 많아가지고, 여객선도 많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해남 키워드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완도 관련해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복일도가, 저도 사실은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 복일도가 해남에 속한 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해남에 땅끝마을에 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복일도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살펴보고 하면서 저도 이제 뭔가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해를 했죠. 근데 과거에는 복일도가 사실은 어디 행정구역인지 크게 저는 잘 몰랐었고, 사실 크게 관심도 있지는 않았었죠. 아무튼 지금은 현재는 이제 복일도는 완도고, 어쨌든 관련돼서 해남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으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완도에 관련된 키워드 중에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완도가 다 좋은 그런 것만 상상하면서 검색을 하진 않겠죠. 뭔가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진 않겠죠. 예. 그런데 다행히 완도는 대체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특정 지역, 지명, 그런 그 주제, 소재를 가지고 키워드도 있지만, 이 느낌에 대한, 감성에 대한 관련된 키워드를 보면은 뭐 치유, 탄력, 청정, 가족, 굉장히 사실은 뭔가 밝은 느낌을 주는 키워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감성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키워드로는 뭐 코로나. 근데 사실 코로나는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정적 키워드가 같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고, 아마 완도가 조금 더 이 코로나가 언급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으로 봤을 때는 이 치유라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청정하고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같이 언급이 돼서 코로나가 좀 더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 완도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기사들이나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구나, 한 번쯤을 생각을 하시는 그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럼 분석을 한 거고, 우리나라 그 검색 정보의 7, 80%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네이버에 한번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드린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네이버 가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요건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곳에 가지고 제가 좀 발췌를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그 네이버에서 전라남도와 완도에 대한 지역 검색에 대한 관심도 검색을 한 거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검색을 한다는 거는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아이사스 이론에 의하면은 노출해서 내가 마케팅을 막 했어. 관심 있어.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본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검색에 대한 이걸 빈도를 봤더니 여기 우선 이거는 전라남도 전체입니다. 봤을 때 요 색깔 분홍빛이 지금 여수입니다. 여수가 굉장히 여름이나 이런 때 굉장히 사실은 높게 나오네요. 예. 요거는 그 안에서 완도만 따로 떼어냈습니다. 완도는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7, 8월에 이 분홍색이 나오죠. 분홍색 뭐냐면 이 신지면이 어딘가요? 전 사실 신지면이라고 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신지면이 그 명사심리 해수욕장. 아하, 그렇죠.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이 7, 8월에 해수욕장 찾느라고 아마 검색량, 이 디지털 관광객들, 디지털 고객들의 검색량이 확 늘은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보라색 있죠? 이게 청산면. 청산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청산도. 청산도 있죠? 청산도는 아마 봄에
아마 꽃이 굉장히 이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검색량이 훅 늘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시즌별 특징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관이나 행정에서 주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만 봐도 B2C의 이런 관심사들의 흐름을 보고 어느 시즌에 어느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요거 포인트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한 단계 원뎁스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이버에 이 검색 광고를 하면은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검색 광고는 앞에는 그냥 노출돼서 어떻게 관심 있다, 뭐 했다, 뭐 이런 검색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고, 뭐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뭐 노출됐냐 이런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디테일한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추출한 거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 광고 아시죠? 뭐 완도 여행 치면은 상단에 무슨 완도 여행 뭐 맛집 어디 완도 여행 펜션 어디 완도 여행 뭐 전복 파는데 어디 막 나오죠. 이게 다 클릭 한 번당 다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어떻게 돈을 쓰면서 광고를 해야 상단에 뜨면서 효율적으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의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요거는 완도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연관된 키워드의 검색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검색 양을 보면은 한 달이에요. 한 달 평균, 월 평균 이 정도의 검색을 많이 했다. 완도 여행을 했을 때. 완도 여행이 2,530건 한 달에. 이거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사실 적은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도 혹시 뭐 블로그를 하시거나 유튜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또는 SNS나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내가 관전자로서 잘된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히팅수 2,530건 조회수죠. 이거 금방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 한 달에 이 정도가 나오는 거는, 관심이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완도 여행 키워드로 주변에 어떠한 키워드들이 연관 검색어,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라고 한다면은, 이거 검색하는 사람이 딴 것도 같이 검색하는 패턴을 분석을 한 겁니다. 봤을 때 남해 가볼 만한 곳, 전남 가볼 만한 곳, 순천 가볼 만한 곳, 강진 가볼 만한 곳, 그 밖에 전라도 여행지 추천. 이거 보시면은 내가 여행을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그 연관 검색어들이 같이 뜹니다. 그 중에서도 히팅수가 많은 거 같이 남해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친 사람은 이거와 이게 같이 연결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히팅수인데, 확률인데, 근데 이게 11만 7천 거예요. 꽤 많죠. 이 정도의 한 달에 월 평균 이만큼 검색을 하는데, 남해 가볼 만한 곳이 완도만 있을까요? 그죠? 남해 뭐 여기 나온 여수도 있고 목포도 있고 해남도 있고 등등등등 많이 있죠. 그래서 남해 가볼 만한 곳, 전라도 여행지 또 오죽 많습니까? 전라도에 보면 이거 북도인지 남도인지 구분도 안 해놨어. 그죠? 전라도 하면은 다 이런 여행들이 굉장히 많은 데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 검색으로 뜨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일로 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도 여행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완도를 갈지, 해남을 갈지, 목포를 갈지, 여수를 갈지 아직 안 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이게 연관 검색어로 뜨니 요거 갈 사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해, 전남 가볼 사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내가 연관 검색어로 이거 검색한 사람 이런 것도 검색하는구나.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고객의 반응이거든요. 이걸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도 여행은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돼 있구나.
보시면 될 거고요. 완도 안에서는 완도 여행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완도 가볼 만한 곳 2만 건.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제법 좀 있는 편이죠. 그 다음에 그쵸, 완도 맛집. 이 소비 행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 완도 맛집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청산도. 그쵸. 이 청산도는 그 완도보다 어찌 보면은 더 브랜드 있는 키워드 같아요. 확실히. 이게 꼭 이 주변뿐만 아니라 가장 큰 시장인 뭐 수도권에서도 이 청산도에 대한 여행에 대한 로망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고, 뭐 청산도 여행, 그 밖에 복일도 여행. 근데 이거 좀 히팅수가 낮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펜션, 숙소, 펜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수도권에서 좀 더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멀다 보니 하루 숙박하는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색량도 연관 검색어로 제법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완도 여행이라고 내가 완도를 찾는 사람들을 하는데 꼭 이 키워드만 안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마케팅을 할 때 남해, 전남, 전라도, 순천 다 해서 내가 완도 여행을 더 홍보하자. 이 포인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재밌는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넌 무엇이냐? 그건 개인 방송인지 뭔지. 유튜브 얘기하네요, 유튜브. 돈잘 벌어. 잘 벌겠어 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요즘 어른들은 그쵸. 된 일을 좀 해야 이 돼. 크리에이터 유튜브 제대로 된 직업을 안 보시죠. 우리나라 직업 사전에 등재된 직업입니다, 유튜버. 성공하면? 성녀야.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 저번 주부터 아빠가 데리러 온다. 지금 아빠 야근할 시간인데 며칠 전 공기 수업 때도 아빠가 왔었어. 우리 가족, 우리 아이가 달려왔어? 아니? 아빠 승진. 아이가 우리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아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죠. 야, 성우야. 외제차 먹거냐? 에이, 얼마 안 해? 성공했네. 아이고. 맞다. 유경아 너 승진했다며? 근데 차안 먹어? 이제 가족에서 이제 친구들 모임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 벌써 이만? 그래 내가 살게. 계산까지? 언니. 자, 아까 사운드가 떨어졌네요. 어휴, 이거 회사로 왔네요, 회사로. 자기 사업한다네. 네. 박 차장이 박 차고 나가는구만. 나가면 뭐 있는 줄 알고. 그러게 말입니다. 차도 바꿨네. 뭐 부러워? 아이, 웃긴요. 그지? 우리 다 큰 자식, 그 다음에 아이가 있는 부모, 그 다음에 친구, 직장. 작년엔 42, 올 초엔 35, 지금은 28. 나의 신체 나이는 얼마나 더 젊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 중년, 고마워요 종각. 마이 라이프를 즐기는 중년.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영상 보시고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예, 그렇죠. 현대. 현대 차 잘 만들었다. 그죠? 현대가 차를 잘 만들었다. 우리 그랜저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뭔가 좀 공통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것들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성공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뭔가에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룩해가지고 그 희열을 느끼는 그 성공의 느낌, 그 성공을 곧 이 현대 그랜저하고 매칭이 되는 그것을 이 지금 영상으로서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내가 내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성공에 대한 일종의 메신저, 성공의 아이콘으로서 우리가 이 마케팅에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좀 다르게 볼게요. 자, 완도가 가질 수 있는 컨셉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뭐가. 그렇죠. 이거 좀 열심히 들으신 선생님들은 바로 생각났을 겁니다. 앞으로 돌려가 보시죠. 여기 보면은, 많은 키워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완도를 대표하는 키워드, 청산도, 복일도, 해조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있고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뭐, 이거는 이제 감성적인,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고, 여기 또 키워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완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힐링 포인트와, 이게 뭔가 청산도 여행, 복일도,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완도 명사심리, 맛집,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그랜저가 성공이라는 메시지, 그러면 완도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까? 아까 말씀드린 청산도, 복일도, 해조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해야 되는 그 환경과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컨셉을 찾아가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거기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해조류라는 걸 이제 컨셉을 잡아가고, 그 해조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뭔가 마케팅을 했을 때, 보니까 여기 완도 맛집이 대체적으로 쿼리가 좀 이렇게 검색량이 나오죠. 요거랑 많이 좀 연결시켜야겠다. 실제 검색량이 많으니까. 요거하고 또 완도에 뭐 이런 가볼 만한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요즘은 먹으러도 많이 가니까 요런 거 연결시킬 거고, 추가적으로 청산도 많이 하니 이런 걸 연결시켜야겠다. 컨셉을 잡고 컨셉에 대한 확장을 이렇게 시켜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선생님들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조류, 그래서 곱창김은 완도의 곱창김 최고! 우리 흔히 얘기해서 뭐 이 B급 그 광고라고 하죠. 흔히 얘기해서 장수돌침대. 별이 5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흔히 얘기해서 B급 그 광고긴 하지만, B급 마케팅 활동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콱 와닿죠? 그게 결국에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별이 5개, 이거랑 또 뭐 있죠?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것들, 그것도 있고, 또 뭐, 여명 808, 뭐 이런 것들이 B급 영화, B급 그 메시지로도 많이 나오고, 뭐, 그 밖에 그 대리운전? 1577, 1577, 뭐 앞뒤가 똑같은 번호, 뭐 이런 것들도 핵심 메시지가 될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도 같은 경우는 우선 저의 그런 생각으로 했을 때는 완도의 곱창김 최고! 딱 했을 때는 이게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완도의 곱창김을 가지고 핵심 메시지, 그리고 좀 더 B급으로 저같이 약간 맥주랑 잘 어울리는, 그래서 맥주 잘 마실 것 같은 사람이랑 같이 완도의 곱창김 최고! 이걸 딱 가지고 이 컨셉을 잡았어요. 메시지도 잡았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막 페이스북도 쓰고, 유튜브 쓰고, 카페 쓰고, 블로그 쓰고, 카톡 쓰고, 네이버 쓰고, 인스타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이게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그 컨셉과 핵심 메시지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에는 뭐 내가 페이스북답게, 완도는 전북이야. 이러고, 그리고 카페는 카페답게, 완도는 곱창김, 인스타는 인스타답게, 완도는 짬뽕,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러지 마시고, 이걸 정했다라고 하면은, 이 공통적으로 이 공통된 뭔가 핵심 메시지를 계속 나의 컨셉을 잡고 던져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되면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원활해지고 또 이것들이 반복적인 노출과 인지가 됐을 때는 관심을 보이면서 피드백을 줍니다. 이쪽에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유지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관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 쉽고 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문, 구매, 예약에 있어서도 훨씬 더 되게 수월하게 풀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를 정하는 거 있어가지고 일종의 페르소나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가상의 인물을 두고 내가 그 사람인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머릿속에 완도 곱창김 최고 요거에 대한 머릿속에는 페르소나를 봤을 때 장수 돌침대 그 사장님이 생각이 나요. 그 광고를 하신. 그래서 저는 그분처럼의 그런 뭔가 완도 곱창김 사장이라는 약간 페르소나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50대 아재의 뭔가 그냥 맛있으면 최고 이러는 그냥 50대 아재 이런 나만의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의 컨셉을 잡고 나는 메시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완도 곱창김 최고 이걸 가지고 저는 마케팅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페르소나 전략이라고 하고 이 방법론은 원소스 멀티 유저. 오케이, 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핵심 메시지 정해서 그 메시지와 컨셉을 가지고 곳곳의 채널을 다 다르게 하지 말고 그런 동일한 컨셉과 메시지로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했었던 그런 사례인데, 우선은 그냥 요거는 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마케팅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희가 풀친이 거의 100만 가까이 6, 70만 이상이 있었거든요. 플러스 친구한테 이제 그중에서 몇몇만 선정해서 보내는데 그 보냈을 때 우리가 컨셉을 정보와 쿠폰, 그 다음에 인기 검색어, 그 다음에 반짝 세일 이 세 가지 컨셉으로 저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 우리 선생님들 카카오톡 메시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풀친 끊어버리죠. 그죠? 예, 귀찮아. 이거 뭐야. 맨날 광고나 보내고. 그죠? 예, 그냥 끊어버리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야. 한번 열어보는 경우 있고, 더 나가서, 뭐야. 열어보고, 그 링크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죠. 자세히 보기 링크 타고 들어가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적어도 이거에서 우리가 마케팅에서 최초의 활동에 대한 성과는 봐줘야 돼요. 봐줘서, 얘가 이런 거 하는구나.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보냈을 때 이 반응률 시켜서 우리 카톡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풀친 나 더 이상 안 해 광고 싫어 하지 않고 적어도 보냈으면 이거 뭐야 해서 열어보는 거 추가적으로 자세히 보기 안 해도 됩니다. 열어보는 걸 가지고 한번 이 세 개의 컨셉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비교 테스트로 이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뭔가 많이 봤을 것 같나요? 우리 선생님 생각에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마케팅은 내가 소비자이자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마케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비자로도 보시고 마케터로도 보시고 어디를 가장 많이 뭔가 내가 관심 있어서 봤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예, 선생님 생각에 이 쿠폰 주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것 같죠? 아니면은 그치 요즘 관심사 제일 많은 거 이거 볼 것 같죠? 아니야. 그래도 가장 싸게 사는 거 이게 이 반짝 세일, 이 세일 상품이 많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고객의 특성과 우리 상품의 특성이 좀 맞아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반짝 세일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관심 있는 인기 검색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정보와 쿠폰. 이게 굉장히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결국에 어떠한 소재와 어떠한 메시지로 내가 하느냐. 사실 두 개는 똑같은 상품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요즘 관심이 많은 상품이긴 하죠. 근데 똑같은 상품인데도 내가 반짝 세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요즘 그냥 유행하는 검색 형태로 가느냐, 여기서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컨셉과 메시지를 할 때 이런 디테일한 차이도 얼마나 노출이 되는 이 마케팅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이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런 것들 정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작은 부분은 조금씩 빨리 바꿔봐서 새로운 메시지로도 한번 계속 시도를 해서 나의 최적화된 핵심 메시지, 컨셉을 잡아가시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흔히 해서 그 페르소나, 나의 캐릭터는 어떤 거다. 항상 캐릭터, 사람은 똑같진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계속 하면서 이런 캐릭터, 저런 캐릭터가 좋아 하면서 계속 그 캐릭터를 뭔가 마케팅 활동하면서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노출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받냐가 중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에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예. 네이버에 이 광고가 마케팅 활동이죠. 결국에 마케팅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 사람들이 흔히 해서 덥석 물어주는 거, 이게 마케팅 활동의 하나인데 마케팅 활동 하나 중에 하나가 이 광고입니다. 근데 이 광고가 요거는 시간당 비용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보냈는데 얼마나 많이 봐주고가 다 돈이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네이버 요거 같은 경우는 1시간 하는데 2, 3천만 원씩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본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많이 있게 보느냐. 그죠? 우린 2, 3천만 원에 돈을 내고 하는 건데. 그죠? 그 가치를 생각을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컨셉과 그런 메시지와 페르소나 이런 부분들 잘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내 메시지를 오랫동안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인지시키는 게 이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 컨셉 메시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한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광에서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사실은 뇌리에 와 닿고 이 메시지가 지금은 트렌드로 왔습니다. 트렌드를 만들었죠. 맛집만 찾아가던 우리가 동네 식당의 단골도 돼보고 스마트폰만 보며 잠들던 우리가 별을 보다 잠이 든다. 에어비앤비로 집 전체에 살아보는 에어비앤비죠. 우리 요즘 우리 가족만의 집을 예약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쉽게 해서 숙박 예약, 지금 뭐 여행도 있긴 하지만 숙박 예약 서비스죠. 여기서 가장 큰 컨셉과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페르소나에 대한 핵심 컨셉을 자꾸 나간 게 있는데 고객이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100% 맞으면은 정말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그 커뮤니케이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적어도 과반 50% 이상은 내가 생각한 메시지가 이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생각만 해주면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는 광고에서 뭐 가족도 있고 뭐 맛집 수영장 여러 가지 제주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여기서 나왔던 핵심 메시지가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이게 한 5년 된 것 같아요. 이 영상이.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이제 업계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것들이 이미 스물스물 저도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장기간 여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아보는 여행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그 핵심 컨셉을 잡아놓고 이걸 핵심 메시지로 다 에어비앤비가 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붐업이 돼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되고 지금은 살아보는 여행 검색해 보십시오. 많이 나옵니다. 흔히 얘기해서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부터 그 각 해변에 뭔가 좀 언택트, 사람하고 사회적 거리가 좀 넓은 곳 중심으로 이 살아보는 여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잘된 사례이고요. 이런 컨셉과 이런 핵심 메시지 추출에 대해서도 이 완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부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 시장을 보고 잘 분석을 해서 내 걸 잘 뽑아내서 한번 이러한 멋진 핵심 메시지, 컨셉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디지털 마케팅 기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